레디 후. 뭐지? 왜 자꾸 멈추지? 안녕하세요, 투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i5 1400F를 이용한 게임용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5600X가 됐건 5800이 됐건 i9이 됐건 여러가지 조립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요 i5 1400F로 컴퓨터 조립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CPU는 i5 1400F 정품 박스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삼성 거 21300 8GB 2개가 들어갑니다. 16GB 1400F가 266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2666을 지원하는 21300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PU가 메모리가 꽂힐 메인보드는 MSI의 B460M 박격포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잘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PU를 시켜줄 CPU 쿨러는 원래 1400F 정도 되면 정품 쿨러를 써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용한 컴퓨터를 위해서 겜맥스 400XT를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한번 요 쿨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SD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WD 블랙 500GB입니다. NVMe 방식이고요. 박격포 보드가 NVMe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열판을 장착해서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픽 카드인데요. ASUS 터프 게이밍 지포스 GTX 1660 슈퍼입니다. 요 1660 슈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받아온 가격에 이제 드렸거든요. 거의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드렸는데 요 그래픽 카드가 요즘 보면 50만원을 넘어서 거의 60만원대에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이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1660 슈퍼가. 자, 다른 부품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거 그래픽 카드만큼은 지금 시장이 좀 심한 말로 하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 1660 슈퍼를 사용해서 게임용 컴퓨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워는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쿨러마스터의 MWE 650 브론즈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80 플러스 브론즈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파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무게가 묵직한 게 나름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 써보는 건데 이제 요거를 컴퓨터를 이제 사시는 분이 꼭 요 파워를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케이스는 저희가 다크 플래시의 DLX 2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LX 21 하면 뭐 가격 대비 성능비가 괜찮은 제품이에요.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보드에 CPU하고 메모리를 붙여서 NVMe까지 붙여서 가조립 테스트를 해볼게요. 460M 메인보드 참 단단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괜히 박격포가 아니에요. 장갑을 끼고 조립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먼저 CPU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뚜껑을 열고 일단 좀 제껴놓고 CPU를 개봉해 봅시다. CPU가 이쪽에 들어있죠. 메인보드에 보면 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톡 튀어나온 거 여기에 CPU를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자, CPU를 꺼냈고요. 이쪽 홈 두 개와 여기 홈 두 개를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끼워졌고요. 눌러주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서 CPU가 장착이 됩니다. 다음은 CPU 쿨러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어우, 검정색 무광으로 해가지고 겜맥스 400XT라는 쿨러인데 검정색이 무광으로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나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검은색, 여기도 알루미늄까지 같이 검은색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알루미늄은 은색 그대로이고 이 윗부분하고 펜만 검은색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싸구려트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를 검정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처음 조립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요거 설명서를 좀 보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각 브라켓을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요거네요. 딱 뭔지 그려져 있네요.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일면을 떼어내고, 요 볼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세 군데 맞춰서 딱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양면 테이프 붙여져 있으니까 딱 달라붙겠죠. 안 떨어지게. 딱 붙었네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보호 테이프를 먼저 띄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요거 펜을 먼저 빼고 하겠습니다. 펜을 뺄 때는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을 먼저 껴주고요. 볼트를 먼저 채워줘야겠죠. 지금 인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빨이 되어 있는 걸 써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다리 붙여져 있는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끼워서 볼트를 채워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요거 보호 테이프를 뜯어내야겠죠. 보호 테이프 뜯어내고, 그 다음에 CP 위에다 써멀 그리스를 발라야겠죠. 기본으로 이렇게 써멀 그리스가 들어있는데 뭐 이걸 짜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쓰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트리니티에서 쓰는 요 정도 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볼트를 딱 맞춰주고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돌아가면서 NVMe를 먼저 붙여야 되는구나. 아, 이런. 다행히 볼트 풀을 수 있겠어요. 에헤이, NVMe를 먼저 붙여야 되는데 CPU 쿨러를 먼저 붙여버렸네. NVMe 요 방열판에 있는 써멀 패드에 요거 보호용 비닐은 뜯어주고요. 정품이라는 요거 AS를 받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줘야겠죠. 이거 두 번째 거를 좀 풀어줄게요. 이게 닿는 것 같아요. M.2에 닿는 것 같으니까 이걸 아예 빼줄게요. 이 볼트를 빼야지 안 닿을 것 같아요. 됐고, 이 볼트를 미리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을 장착해 줘야겠죠. 램을 꽂아 줍시다. 램은 되도록이면 2번과 4번에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CPU 펜을 꽂아 줘야겠죠. CPU 펜 1이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네요. 그래픽 카드를 뜯어 봅시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1660 슈퍼. 그래픽 카드 1660 슈퍼고요. 요거 비닐은 당연히 다 띄워줘야 됩니다. 백플레이트에도 이렇게 테이프를 해놨네. 이 제품은 DVI, HDMI, TP 이렇게 세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조립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그래픽 카드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파워를 뜯어 봅시다. 처음 사용해 보는 제품이고요. 쿨러마스터 거 650W입니다. 설명서, 파워선, 메인 전원선 꽂아주고, 그 다음에 보조 전원 8핀 꽂아줘야죠. 이렇게 CPU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CPU 보조 전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을 꽂아줘야겠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요 쿨러 마스터 제품은 이렇게 PCI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PCI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6+2핀으로 되어 있는 걸 합쳐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을 때는 요 내장 그래픽 쪽, 메인보드 쪽 HDMI나 DP 이런 쪽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꼭 요 외장 그래픽 카드 꽂힌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를 새로 바꾸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데 내장 그래픽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화면이 안 나온다고 전화하는 거.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HDMI를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메인 존은 옆에 디버그 LED가 있거든요. 부트, VGA, DRAM, CPU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속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CPU를 인식 못했다 그러면 CPU에, 그래픽 카드를 인식 못했다 그러면 VGA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디버그 LED를 이용해서 화면이 안 들어올 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JFP1에 파워 LED, 파워 스위치, 하드 LED, 리셋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JFP1이 이거니까 요 순서대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이 하드 LED, 그 다음에 리셋, 그 위에가 파워 스위치, 그 옆에는 파워 LED죠. 그럼 파워 스위치 부분을 쇼트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디버그 LED에 불이 이제 하나씩 바뀌게 되죠. 부트라는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 부트로 넘어갔죠? 부트로 넘어가니까 화면이 잘 나옵니다. 자,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떴습니다. CPU 스피드 2.9기가, DDR 스피드는 2666이라고 되어 있죠. 박격포 보드라고 되어 있고 i5 1400F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램은 16기가, 8기가 2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SSD도 인식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여기 스토라지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기 M.2 첫 번째 슬롯이 WD 500기가 SSD NVMe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컴퓨터에 이제 본체에 조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왜 자꾸 멈추냐? 꺼졌어. 자꾸 멈추네. 뭔 일이야?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멈춰버려요. 지금 현재 바이오스 화면에서 멈춰버렸죠.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요 또 원인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랩을 하나 뺐고요. 다시 켜볼게요. 지금 현재 마우스 잘 움직이고 있죠. 또 멈췄습니다. 마우스가 사라지고 또 멈췄어요. 램을 또 바꿔봐야죠. 뭐지? 왜 그랬지? 원래 이렇게 재부팅이 돼야 되는데 또 멈췄다. 뭐가 문제일까요? CMOS 초기화를 해봅시다. 자, 다시 꽂고 올 세팅 리셋이 됐고 디폴트로 F2 Select CPU 쿨러 타입 파워 에어 쿨러죠. Yes 누르고 이 상태에서 X를 눌러 봅시다. 지금은 잘 되고요. No 일단 누르고 또 X 또 X 지금은 잘 되네. 일단 AS 눌러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또 다시 X를 눌러 볼게요. X 지금은 잘 뜨고요. No X No AS 누르고 전원을 껐다가 한 번 더 잘 뜨고요. 한 번 더 잘 뜨네. 이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컴퓨터를 켜고 CMOS를 들어가면 그냥 제일 처음 멈추는 증상이었어요. 요 X 표시를 눌렀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Yes 누르면 나가기까지 되는데 그냥 창이 안 뜨고 멈춰버리거나 Yes 눌렀을 때 딱 멈춰버리는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메인보드 고장인가 싶었는데 메인보드 초기화를 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됩니다. 저 창도 잘 뜨고 멈추지도 않고 이렇게 창도 잘 뜨고요.
꺼지는 것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시모스 값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 하고 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보드 사가지고 초기 불량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에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초기 불량이 어떤 초기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USB 장치를 꽂기만 하면 멈추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시모스를 초기화하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그 다음에 다른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키면 제일 처음에 화면이 안 나오다가 재부팅이 되면서 켜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모스만 초기화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새 제품이었어요. 전부 다. 새 제품이었고 화면들은 멀쩡히 나오는데 뭔가 동작이 비정상인 거죠. 지금 현재 이 MSI 보드 같은 경우도 화면은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메인보드 보면 가끔씩 이런 불량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메인보드 AS를 보내면 그 메인보드 회사에서는 딱 켜보더니 문제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초기화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요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초기화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꺼지고요. 잘 됩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기 불량인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초기 불량은 아니었네요. 초기 문제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조립할 케이스는 DLX21입니다. 다크 플래시 제품이고요. 이 제품 할 때마다 꼭 느끼는 거는 너무 무식하게 커요.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까지 점점 커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잘 나왔으니까 또 조립해봐야죠. DLX21의 최대 시그니처죠. 이렇게 가장 재밌는 점,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손잡이만 잡아 당기면요, 요거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빼줘야 됩니다. 메인보드랑 꽂아야 되기 때문에. 요 메인보드를 조립하기 전에 메인보드 요 볼트를 박을 부분하고 요거 스탠드 오프하고 위치가 맞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4개는 맞는데 요 하단 4개가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요 박스 안에 볼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있거든요. 다크 플래시가 요 스피커 주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요 스피커 안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케이스 회사들이. 요즘 이제 스피커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넣어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안 넣어주는 것보단 넣어주는 게 좋죠. 자, 요 보시면 이렇게 스탠드 오프가 여분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시커매서 안 보이네. 스탠드 오프가 추가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 조일 때 쓰는 박스가 들어 있죠. 이 반대쪽에는 십자 드라이버로 조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직접 조립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드라이버 요거 스탠드 오프를 조이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를 따로 주기 때문에 요거 하나 참 편하고 좋습니다. 2개의 스탠드 오프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박스를 한번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다크 플래시 이 부분은 참 칭찬해요. 요 메인보드를 끼워주기 전에 원래 이제 요 백 브라켓을 끼워줘야 되는데, 백 패널을,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박격보드 같은 경우는 백 패널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장착을 안 하고 메인보드를 끼우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파워를 고정할 때 쓰는 거는 요 M4 볼트고요. 메인보드나 SSD 고정할 때 쓰는 건 요거 M3입니다. 파워를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뒤쪽 열고 요 파워팬 배기구 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해 줄게요. 이렇게 볼트 4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도 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성향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게 뒤집어서 아니면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케이스도 양쪽 뒤집든 어쨌든 이게 다 가능하게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케이블들은 일단 빼놓고요. 요거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케이블들이랑 이런 케이블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좀 일이 짧은 데서 가까운 데서 연결이 되네. 쭉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네요.
요 그래픽 카드가 두 칸을 차지하니까 요 두 개의 백패널을 먼저 빼냅시다. 요 두 개의 가림막을 제거해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줄게요. 자, 작업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은 이렇게 갖고요. SATA 데이터 케이블은 메인보드에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SATA 케이블은 두 개를 다 꽂아서 미리 빼놨고요. 그 다음에 USB 3.1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USB 3.0도 연결했고요. HD 오디오, USB, 전멸 패널 선까지 전부 연결을 했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어지러운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제 파워선하고 전면 패널선을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찍찍이에. 그런데 요 이제 찍찍이 첫 번째 층에는 파워선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찍이를 벗기면 케이스 전면 패널선들이 찍찍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파워선들이 있어서 찍찍이 요거 한 번만 딱 벗기면 바로 파워를 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패널선들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 찍찍이를 또 한 번 벗기면 전면 패널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찍찍이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파워선, 밑에다가 전면 패널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 케이블 타이는 여기 하나만 딱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요 별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다 됐고요. 이게 뭐 SSD가 NVM이고 따로 SSD 하드를 연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작업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고요. 추가적인 작업이 남았죠. 요거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인데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따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제가 요 케이블만 가리는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작업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바꾸셔서 더 큰 걸로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써먹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전혀 써먹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가리는 용도로만 제가 쓰도록 할게요. 자, 이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면팬 LED 작동하고 있고요. 중간에 LED 작동하고 있고요. 전면팬들 다 잘 작동하고 있고요. LED도 잘 작동하고 팬 소리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잘 됩니다. 깔끔하게 조립 잘 됐네요. 인텔 i5 1400F이고 램은 16기가고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버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다 잡혀 있고 메인보드도 다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인터넷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소리 나는 것도 들어보면 잘 나고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컴퓨터 이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테스트를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